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포구가 효도밥상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북도가 연구장비 인프라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안 해상풍력단지 건립에 어민들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광주 전남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일부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 전체가 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순천시 월등면의 한 야산에서 주민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전남 동부권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불은 삽시간에 산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요 밑에까지 불이 빨간하니 올라오고 저 정상 쪽에는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산림당국은 오후 3시 반쯤 산불 1단계, 오후 4시 반쯤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두 개면 주민 6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산불 2단계는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예상 피해 면적이 30에서 100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산림당국이 산불 진화헬기 20여 대를 투입하는 등 진화 작업에 나서면서 일단 큰 불길은 잡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불씨가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잔불 정리가 이 시각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상 진화대 직원들은 뒷불 정리 및 불허리, 불꼬리의 진화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남산동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82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영암군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다가 1시간 만에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바람도 비교적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대학의 상황은 해마다 열악해져만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가 대학 지원책을 지방이 맞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역대학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놓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의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애써야 할 대상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권한 중 지역 혁신과 관련된 재정을 지역자치단체에게 넘기는 라이즈 시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도 단위에서 자치단체와 대학에 협력해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하시고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어떤 그 고등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시게 됩니다. 지역 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집행을 맡으면 필요 사안 처리와 지역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며 기대하는 겁니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에 이제 받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사립대학들은 혁신 사업을 우선적으로 설명받고 논의할 협의체가 있는 국립대에 비해 불리하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 전에 RIS라고 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있었거든요. 부분이 아무래도 지역 거점 국립대학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을 이제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주변 대학은 부분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립대학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죠. 예산 지원을 내세워 지자체장이 대학을 지자체의 입맛에 맞도록 줄 세우거나 학사 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효도밥상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마포구는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의 효과적인 사업 홍보와 구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효도밥상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이에 마포구청장 및 국장,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시니어클럽 어르신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이 지난 20일 구청에서 개최됐습니다. 위촉 대상은 이재용 아나운서이며 행사는 간담회를 시작으로 위촉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정말 큰 사회적 혼란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주방장을 중심으로 해서 언젠가는 이게 사회적 제도화 되어서 어르신들도 식사 걱정하지 않고 사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효도밥상을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과 홍보대사는 이후 주방장 옷으로 환복한 후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웃음 넘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홍보대사의 인터뷰와 함께 위촉식은 마무리됐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2023년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2023년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사업은 총 218건으로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한 29억 7,400만 원입니다. 공연, 시각, 예술로 구분된 대표 지원 사업인 명작 산실 지원은 3개 단체에 총 2억 원을 지원해 창작 여건을 제공하고 시각 예술은 1개 단체에 8천만 원을 지원해 대규모 전시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청년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프로젝트성 기획 사업 2건을 지원하고 개인으로 선정된 사업은 지원금을 원천 징수 후 지급하고 정산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2023 대구 국제섬유박람회가 국내외 302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대구 경북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2023 대구 국제섬유박람회가 국내외 302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은 이번 박람회는 첨단 융복합 소재 개발, 탄소 중립 친환경 기반 조성, 디지털 스마트화 전환을 목표로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중국, 인도 등 97개사의 해외 업체와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등 15개국의 해외 바이어, 국내 빅브랜드 바이어들도 대거 참가했습니다. 특히 리사이클, 생분해 등의 친환경 소재들을 중심으로 융복합 고기능 소재에서 디지털 메타 패션 플랫폼, 자동화 기술에 이르는 섬유 패션 산업도 선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2023년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부문에서 평창군이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중앙일보 포브스 코리아가 주최하는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각 부문별 소비자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선정하는 것으로 이번 수상은 평창군이 작년 한 해 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은 브랜드로서 그 가치를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은 월정사, 상원사 등 유서 깊은 역사 문화유산과 오대산 국립공원, 청옥산 600마지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등 평창만이 가진 고유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발전시켜온 덕분에 이번 4년 연속 대상 수상이 가능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평창 시티투어와 관광택시,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게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은 이번 대상 수상은 평창만이 가진 특별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면서 앞으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뿐만 아니라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각인될 수 있도록 관광산업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횡성 한우체험관의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 설치해 횡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합니다. 군은 2022년 횡성한우체험관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 및 지원 협조를 통해 횡성한우체험관의 실감 미디어 장치를 이용한 가상현실 리듬게임과 드로잉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1월 30일
최종 시연회가 열렸으며 이용객 안전장치 설치 등 보완을 거쳐 2월 중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군은 횡성한우 체험관의 관리부서를 축산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변경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거점 관광시설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선정돼 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기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지원 조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상향하는 등 근로자와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번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선정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과 반도체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업 고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도시농부 신청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실현과 충북형 도시농부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유도하는 전국 최초 도농상생형 농촌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청담대 관광 활성화와 미호강 맑은물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래를 꿈꾸는 충북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충북형 도시농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충북도가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충북형 가치봄 어린이집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은 내빈 축사와 가치봄 어린이집 선정서 수여식, 공동협력사업 설명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북형 가치봄 어린이집 사업은 5개의 어린이집을 유형별로 그룹화하고 자원 공유와 물품 공동구매, 컨설팅 지원 등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업을 주관하는 충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은 서로 상생하고 영유아에게는 양질의 보육을, 부모에게는 높은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이탈리아 피에몬테주 주지사와 만남을 갖고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피에몬테주는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본산이자 북부 지역 산업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중공업, 우주항공 등이 다양하게 발달했고 이탈리아 내 밀라노, 로마에 이어 국내 총생산성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에몬테주는 AI 서비스 로봇의 글로벌 제조 생태계 조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경북도와 상호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올해 경북도는 포항을 중심으로 2차 전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2차 전지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장비 인프라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북도, 경북 프라이드 기업 CEO협회 등 11개 산학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지역대학과 출자 출연기관이 보유한 고가 연구장비를 기업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지역의 출자 출연기관 및 대학은 기업의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장비 운영 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자 출연기관과 대학에서 추진 중인 연구사업 연계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장비 공동 활용을 증진합니다. 한편 경북도는 도내 보유한 연구장비의 활용 증진을 위해 경북 테크노파크와 함께 경북 연구장비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노후한 포항 국가산업단지 철강공단이 친환경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입니다. 이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이 출범했는데요. 출범식에서는 미래형 혁신산단 대전환에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출범식에는 유관기관 및 지역혁신기관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사업의 비전 및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경북 포항 스마트 그린 산단 지역협의회 발대식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경북 포항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은 경쟁력이 떨어진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담 부서로 포항시와 경북도, 포항금속소재 산업진흥원 등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인력을 파견해 꾸려졌습니다. 사업단은 디지털, 그린, 안전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며 유관기관 및 지역 혁신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선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올해 170억 원을 투입해 포항 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5년까지 총 5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또 철강산업단지를 그린 철강 기반 탄소 중립 선도 산업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매뉴얼 사업 추진, 신규 사업 발굴, 정부 합동 공모 신청 등 추가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포항시를 녹색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그린웨이 프로젝트 중심엔 포항 철길숲이 있습니다. 포항시가 이번에는 철길숲에서 모범도시숲 인증을 기념하며 시민들과 함께 봄맞이 철길숲 가꾸기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22일 철길숲에서 모범도시숲 인증을 기념하며 봄맞이 철길숲 가꾸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는 이날 행사에서 모범도시숲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고형 비료 시비, 산책로 봄꽃 식재를 진행했습니다. 모범도시숲은 관련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도시숲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포항 철길숲과 평택 도시바람길숲이 유일합니다. 모범도시숲 인증위원회는 포항 철길숲이 도심 속 거점형 선형 도시숲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점,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 체험 공간으로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는 철길숲으로 대표되는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숲을 지속 확충하고 도시 이미지와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 교복업체들이 납품과 담합을 한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검찰이 광주 지역 교복 납품업체 2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담합업체들이 다른 업체의 낙찰을 막기 위해 학교 측과 미리 결탁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광주의 한 교복업체가 다른 업체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광주 시내 협의, 일반 업체와 협의 등 주요 업체들 간 담합이 이루어져 있으니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교복은 입찰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교복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복업체들이 서로 짜고 입찰 금액을 정해 최대한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아간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 교복 대리점 22곳과 점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리점주 22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중고교 교복 공동 구매 과정에서 41차례에 걸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입찰이 완료된 중고교 43곳 중 절반 이상에서 1, 2순위 업체들이 불과 1,000에서 10,000원 차이로 입찰 가격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교복업체는 담합업체들이 학교 측과 결탁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비담합업체를 부적격 업체로 몰아 탈락시킨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자기들이 어디다 놓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일부 학교가 항의도 해요. 그래도 부적격을 시키고 개찰을 하면 또 97%, 98% 낙찰이 되는 거죠.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만큼 말만 무성하던 광주 지역 교복 입찰 담합의 진실이 곧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신안 해상풍력단지 건립에 어민들이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어민들이 무산보다는 실질적인 보상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에 섭니다. 주민들의 입장이 찬성일 경우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오는 203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총 8.2기가와트의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부흥 정책 기조에 주춤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자 어업권 피해 등을 내세워 반발했던 어민들이 찬성 기류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획량 감소와 유가 상승 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지자 기왕 할 거면 빨리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해상풍력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업활동 투자가 무산되지 않도록 신안 해상풍력 8.2기가와트를 즉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어민들의 입장 변화에 전라남도와 신안군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업권 피해 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어민 의견 청취 등의 용역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방안과 이익 공유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민들에게 충분한 보상 그리고 또 전업 대책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민들과 서로 협력해서 충분한 그런 보상 계획들을 수립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성공 요건이 경제성과 윤석열 정부 설득, 그리고 주민들의 이익 공유라는 점에서 어민들의 찬성 입장 변화는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가 해외 주력 시장을 중국과 일본에 이어 동남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소원해진 일본과의 관계, 코로나 봉쇄령으로 중국 진출이 주춤해지자 동남아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하고 관광과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나섰습니다. 김용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달 23일부터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월 태국에 이어 두 번째 동남아 방문입니다. 목적은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동남아는 중화권과 함께 관광시장에서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진정세로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관광객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전라남도는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전세기로 무안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전남에서 2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상품 협약을 베트남 여행사와 맺었습니다. 최소 10,000여 명의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무사증 입국, 15일간의 무사증 입국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베트남 다녀왔고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확장을 해서 동남아인들이 우리 전라남도의 매력을 푹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농수산물 수출시장 개척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019년 베트남에 설치한 동남아 통상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지 식품기업, 마켓들과 협약을 맺고 전남에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상설 판매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과 조선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교류도 함께 추진됩니다. 오는 15일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전국 각지 봄 축제들이 방역 지침 완화를 계기로 4년 만에 화려하게 돌아옵니다. 전국 최대 규모 봄꽃 축제인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가 4년 만에 막을 올리고요. 구례 산수유꽃 축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등도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합니다. 다가오는 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